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상당합니다.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라는 거는 정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파악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총선에서 정치 신인의 진입 비율, 그러니까 이른바 물갈이 비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중요한 점은 이것도 문화라서 이것을 바꾸기라는 거는 시간이 한참 걸려도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어제 청와대는 이주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대폭적인 인적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폭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정권 차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과 대상은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우리 정치 문화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 부응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전기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전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러네요. 드디어 예. 왔네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비 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습니다. 레이니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네요. 영어 막 나옵니다. 네. 예, 지금 진짜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 네. 오늘 카피 참. 카피. 이 교수님의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네.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그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예. 인재들을 좀 많이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산타 할아버지까지 필요 없고요. 네. 그냥 현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했으면 네. 좋겠어요.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오늘 카피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거 팀 버튼의 영화 제목하고 똑같잖아요. 팀 버튼의 인형극인데요. 예. 클레이메이션이라고 맞습니다. 부르죠. 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악몽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요. 뉴스가. 첫 뉴스 말씀드리면 바로 그동안 한동안 이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예. 드디어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예. 영장이 떨어져서 오늘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분은 드디어 지금 구속이 되게 되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이 박창진 사무장의 폭로 연이어서 이어졌거든요. 이 처음에는 이게 무릎 꿇렸다, 폭행이 있었다, 이제 이런 증언이 나왔다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또 국토부의 조사관까지도 예. 이 편향적으로 조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관도 또 조사관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드디어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또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 어제 전해드렸죠. 막내 동생 조현민 전무의 말이 예. 이게 꺼져가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돼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오늘 내일 가장 최악의 크리스마스 악몽을 맞는 집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국토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네. 서승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00% 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국회에서 말이 바뀌었죠. 사과를 했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장관이 그 정도로 밑에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게 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냥 막 말이 바뀌었다. 야, 왜 바뀌었느냐.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신중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서 장관 인터뷰 절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뭐 장관 인터뷰 청취율이 별로 안 나와서 안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그 부분은 서 장관의 입장 표명,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업무 파악 능력이 안 돼가지고 무슨 장관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뭐 이제 아주 소수당인데 그 1, 2% 나오던 이 낮은 지지율의 소위 진보 정당, 예. 종북 정당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통진당인데요. 전 통진당 이번 크리스마스 아주 우울하겠죠. 누구는 구통진당이라고 구통진당. 네, 그것도 뭐 말은 되겠네요. 예. 이 신통진당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텐데.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방 빼는 문제 때문에 네. 어제 뉴스가 시끌시끌했는데요. 이 국회의원실 5명인데 예. 이석기 의원은 구속 상태고요. 예. 26일까지 비워야 되는데 아직 이사 나갈 조짐이 없다. 언제 방 빼는 거냐? 근데 이제 뭐 물리적 충돌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품, 가구 다 그냥 국회 겁니다. 아, 그렇죠. 몸만 나가면 되죠. 몸만 서류하고. 나가고 이제 종이들, 종이들이라는 게 책, 서류, 파일 그렇죠. 이런 건데요. 이런 거 뭐 본인들 안 나타나시면 국회 직원들이 좀 번거롭지만 성탄 연휴 지나서 문 따고 들어와야죠, 뭐.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냥 복도에 내놓으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이 선관위는 이 남아있는 잔고를 회수해야 되거든요. 예. 국고에 귀속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뒤늦게 세비 얼마 남았는지 계좌를 조사해보니 까보니 남은 돈이 없더라. 바닥이더라 이거죠. 아주 알뜰하게 다 네. 쓰셨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해산 판결 당일날 1억 4천만 원 정도가 또 지출이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돈을 다 급하게 소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도 있고요. 결국은 뭐 해산 판결이 예상이 됐든지 안 됐든지 예. 또 해당 기관들이 이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을 겪다 보니까 이 뒤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해산 당일에 1억 4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이 돈이 어디다 쓴 건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모든 정당들이 사실 연말이 되면 돈은 잔고를 다 많이 쓰겠죠. 소진해서 예. 유동성 위기에 늘 이제 직면하는데요. 뭐 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쨌든 이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우리 정부도 이거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후에 만들어질 소급 입법은 안 네, 되더라도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악몽에 관한 뉴스. 근데 전 이거 많을 것 같아요. 악몽에 관한 뉴스는. 밑도 끝도 그죠?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인데요. 지금 원래는 오늘 또 반복해야 됩니다. 예. 16일에는 이제 이호 여사명의 조화를 예. 김정일 3주기에 전달하고 왔는데 이후에 북한에서 또 불렀어요. 김양건 비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현대 아산 측 현정은 회장과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의 이제 이 부이사장이죠. 이 예. 박지원 의원을 불렀는데 통일부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 김대중 평화센터 쪽에서 7명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포함해서 또 이제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포함해서 7명이 방북 허용됐습니다. 예. 단 한 명 박지원 의원만 방북이 불허됐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정부는 정치인이 지난 16일에 이어서 거듭 방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정부는 이 야당 의원이 자꾸 이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유감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크리스마스의 기분은 좀 언짢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개성공단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거기는 저야 갈 일이 없죠. 실제로 CIQ라 그러죠. 그렇죠. 통과하는. 예, 통과. 그 CIQ 그것만 지나자마자 있어요. 출경, 그리고 입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나자마자 있고 거기는 완전히 우리나라예요. 신호등도 그렇고 뭐 거기 시스템 가면은 자체가. 예, 마트가 아니라 그 편의점도 네, 있고 네. 은행도 있고 완전히 우리나라예요. 또 뭐 우리 그래서 근로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가는 거를 모르겠어요. 뭐 정부의 판단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긴 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분이 있네요. 아, 왔어요? 악몽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예, 예. 오늘 누굽니까? 아주 기분 좋게 파티하고 발 뻗고 주무실 거의 유일한 분 정치권에서는 이분이 이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아까 오프닝 멘트 주셨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분들이 어제 저에게 전언하기를 이런 극찬은 나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극찬을 박 대통령- 받아도 예. 모자르지 않은 분이에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 세월호 사고로 해수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136일 동안 진도 현장을 지키면서 온몸을 바쳐 사고 수습에 헌신하는 모습에 유가족과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이게 대통령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극찬을 받은 분이 없다고 해요. 측근 네. 중에도. 근데 이주영 해수부 장관 어제 결국은 사표가 수리되면서 여러 번 이제 사직을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사표 수리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큰 칭찬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점이 궁금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후임 해수부 장관 누구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폭, 중폭, 대폭 중에서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 개각이 있을 것인가. 청와대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죠. 어제 주에. 국무회의에서 내각 강료들, 장관들이 이제 좀 이렇게 유념해서 들을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내놨는데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는 장관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영 전 장관이 이제 영영 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내일 성탄절 아주 기분 좋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맞게 되셨는데 문제는 내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다시 정부에서 뭔가 역할이 주어질 것이냐.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기자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주영 장관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뽑히던, 예, 그때 당시에 경선 통과할 때, 예, 그때 전당대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친박계 의원들은 다 단상에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사진 찍고 뭐 만세하고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그때 이주영 의원이죠. 이주영 의원만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 그때 같은 당이니까 친이계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 다 배웅하고 이런 일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기자분들이 그때 굉장히 이주영 의원한테 인상 깊게 받았다는 거예요. 인상을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더군다나 또 이 세월호 진짜 힘든 일을 진짜 온몸을 던져서 했는데 네. 쉰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분도 트라우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다는 얘기가 힐링이 있거든요. 필요하시겠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미안한 장관이 저는 유일한 이주영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분 저는 어떤 칭찬을 해도 그래서 과하지 않을 아까 것 이 같다는 서승환 생각이 장관 듭니다. 얘기하셨지만 지금 장관들이 누구더라? 장관들 어디 있지? 일단 서 장관은 그 업무파악부터 해야 되고 오늘 딱 장관 두 분이 데뷔가 되네요. 예. 자, 마지막 짧게 소식 전해드리면 예. 자, 내년도 경기 전망, 예. 경제 전망 암울하다는 겁니다. 예. 삼저 현상, 저성장 저물가 인저. 근데 오늘 부동산 3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예. 어제 전격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위원회에서 처리하자 그러면서 연내 추진 압박하던 정부가 좀 물러났고요. 그러니까 여당 쪽이 합의를 한 거죠. 내년 4월까지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아픈 소식이 이 추운 겨울 성탄절에 올 연말에 전국에 이제 일하고 계신 아파트 경비원 약 2만 명이 해고될 예정이다. 이런 거 좀 우리가 성탄절에 맞아요. 돌아봐야 될 뉴스라는 생각이 당연하죠. 듭니다. 악몽이 고관 대작들 악몽 잘 모르겠고요.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는 말 필요 서민들의 없어요, 우리가. 아픔, 예. 이 악몽은 우리가 서민들에 사회적으로 대한 아픔은 돌아봐야죠. 우리가 함께 느껴야죠.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요즘 캐롤들이 다 너무 빠릅니다. 예. 댄스풍이고 상업적인데요. 예. 거꾸로 빈 돌아가서 크로스비? 팩분입니다. 팩분. 팩분의 예, 예. 실버벨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예, 아주 고전적인 네. 캐롤 들으면서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하십시오.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In the air, there's the feeling of Christmas.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으로 이름이 바뀌는 바로 그 시점부터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4대강 사업이요. 그런데 사업 완성 이후에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국무총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의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6개의 보에서 물바지공 누수가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점밖에 없을까요? 자, 4대강 현장을 직접 살펴봤던 분이죠.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개 보에서 6개가 물이 샌다. 예? 네. 이거 6개는 확실히 새겠죠? 예? 이게 근데 물바지공에서 물이 샌다는 게 이게 뭐예요, 대체? 물이 샌다라는 것은요, 지금 보가 이렇게 물을 받고 있으니까 물 수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류 쪽에 있던 물이 이 보를 거쳐서 보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서 아래쪽 그 물바지공이라는 곳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바지공이라는 것은 수문을 연다든지 물이 많이 흐를 때에 물을 받아주는 시설이 물바지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물이 세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유속도 조절해주고 주면서 볼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샌다는 건 유속을 조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속 조절은 가능하지만 물이 아래쪽으로 새 나오면서 물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보가 흙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흙 위에 놓여져 있는데 흙이 계속 없어지게 되면은 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물바지공의 누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보 때문에 물이 막혀가지고 물이 더러워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이 보를 지금 없애자는 얘기가 환경단체의 주장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지금 물바지공에 물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이 보라는 것 때문에 수질이 어느 정도 나빠졌고 환경 생태가 어떻게 변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근데? 4대강. 이번 조사위 보고에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죠? 지금 수질 문제도 그렇고, 녹조 문제, 그 다음에 또 큰비리끼벌레 출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에 의해서 유속이 늦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예.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되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 설치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준설 때문에 유속이 급격하게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 부분은. 그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물이 새는 게 더 문제입니까? 그 물바지공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의 설치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녹조 현상이라든지 이 큰 이끼벌레 그 문제, 다시 말해서 생태 환경의 변화가 더 큰 문제입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예. 두 가지 다 안전의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이 누수 문제, 파이핑 현상 같은 경우는 이게 보가 불안할 경우에는 큰 비가 왔을 때는 이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무너지면은 한꺼번에 물이 막 흐르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그 조사 보고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홍수가 나서 물을 막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게 부서졌을 경우에는 보고에 의한 홍수파가 아래쪽으로 이 증가되면서 아주 위험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녹조 문제 이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환경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녹조의 독성이 이 어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어류를 잡아먹고 사는 수달에게도 그 조류 독성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환경부 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녹조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잡힌 이 물고기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었던 사람에게도 그 독성은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안정성의 문제는 홍수상의 안정 문제도 있고 물을 먹는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생성되는 어류들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4대강 조사위원회, 조사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홍수 조절 기능은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홍수 조절 기능이 가뭄도 또 해결할 수 있고요. 그죠?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참 이 총평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총평 내용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홍수 가뭄 조절을 얘기하면서 16개 보고 왜 그곳에 위치했느냐 선정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선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여기 왜 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홍수 조절을 위해서 또는 가뭄 조절을 위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홍수 조절과 관련된 보의 그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에 또 이제 농업용 저수지를 점구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일부 그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역 차원에서 볼 때는 농업용 저수지가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또 가뭄에 얼마만큼 괜찮은지 능력에 대한 평가도 못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뭄 조절 능력 얘기하면서 가뭄 발생 지역하고 물을 확보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물이 그 가뭄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하든지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홍수나 가뭄의 조절 능력이 있어졌다라고 총평을 내놓은 거는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논리, 자기 보고서 내에 내부 그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그 보호 같은 것 때문에 녹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안 좋은 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이 보를 그러니까 물바지공을 보수하기보다는 보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바지공을 보수하면은 보를 없애야 되고요. 만약에 이 보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거의 뭐 만드는 수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거의 돈 얼마나 들어요? 그거 만드는 수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또?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니까
지금 그 4대강 사업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보수를 안 해온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보수를 해온 거죠.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보수를 해왔는데 지금도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단순한 이런 그 간단한 보수를 해가지고 수리될 만한 그런 상황은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물막이를 새로 다 막아놓고 옆에 있는 물 다 뽑아내고 마른 상태에서 어떤지 검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뭐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참 그 대단한 사업을 했네요. 예? 정권 차원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예?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이 환경 파괴라는 게,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파괴된 환경은 겉으로는 금방 멀쩡해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태계가 회복되는 거는 100년, 20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국토는 우리가 쓰고 버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건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된다면.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좀 바라고 싶은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4대강 조사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로 거의 뭐 해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조사위원회에서도 추가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4대강 사업을 준비할 때 이미 해야 됐었던 일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파이핑 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못했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사위원회는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위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몇 번 돌아보고 해가지고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조사위원회의 한계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평가를 위한 정밀한 재검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몇몇 군데만 보수하면은 뭐 된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을 지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구조물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의 큰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볼을 없앨 거냐 말 거냐 보수를 해줘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대대적인 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거를 환경을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문제 지역에 좀 가서 한 2, 3년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그죠? 네. 예,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정철진 컬럼니스트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당연히. 당연히 안 오죠. 그렇죠. 예, 괜히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네. 아들들한테도 갈까요? 예. 자, 오늘 첫 뉴스 어떤 걸까요? 부동산 3법입니다. 부동산 3법. 어제 이제 여야가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소위 통과됐으니까 본회의를 100% 통과시키겠다 해서 통과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3법 내용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3법 하니까 그런데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게
가져봤는데요. 예. 이제 첫째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에 이제 상한을 그동안 걸어놨는데 얼마 이상으로는 안 된다. 분양가 평당 이 3.3제곱미터 이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민간 택지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 법으로 보면은 주택법 개정안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인데요. 예. 이걸 아예 폐지는 안 하고 3년간 2017년까지는 유예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지금 뭐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됐었는데 아하. 이거를 유예한다. 예. 이건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법의 개정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3법의 세 번째가 이 재건축 조합원 주택을 공급할 때 1인당 최대 3주택까지 허용한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내 집을 한 채 받는 거 아닙니까? 한 채 예. 해주고, 뭐 평수를 넓히든 뭐 이런 거지만, 이거 최대 3채까지도 허용을 한다. 이게 법으로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동산 3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첫 번째로 이 부동산 3법이 이렇게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그건 뭐,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생각 아닌가요? 예? 좀 아까 우리가 8분의 실버벨을 들었거든요. 예. 음악으로. 네. 그만큼 고전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서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부분,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을까? 네.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만 이제 살아나겠다라고 해서 하는 노력인데, 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부동산이 살아야 내수 살아나는가? 이제 이게 너무 고전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어떻게 되든 부동산이 살아난다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거래는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업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건설사도 참여하고 뚝딱뚝딱 짓게 되니까 어쨌든 내수 경기에 도움은 분명히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관건은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까, 즉 거래나 시장 활성화가 될까에 대한 미지수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이 지금 많이 나오는 지적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거, 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뭐 3년간 유예한다는 게 이게 결국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에만 특혜가 간다. 이제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도 분양가를 막 높여놓는다. 일반 분양가가 높더라도 나는 저 아파트를 꼭 사야 되겠어. 이런 지역이 대한민국에 없죠, 별로. 결국은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정도니까. 왜냐면 거기 뭐 인프라 확보는 이게 좋아서. 그렇죠. 결국은 이 강남 재건축 쪽만 혜택 보는 게 아닌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했을 때 이 초과이익이 많이 남는 곳이 또 어딘가. 아파트 재건축했을 때. 역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아니냐. 이제 이래서 왜 강남 쪽에만 이 혜택 주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지적이 있긴 한데. 예. 이게 또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 좀 뜰 때 이 흐름 패턴을 보면은 시작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거든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뚝딱뚝딱 열기가 나면 이게 강남구로 가고 강남구에서 강남 3구에서 이제 강남 쪽으로 가고 이게 강을 건너서 강북에 왔다가 수도권 경기도로 가고 전국으로 쭉 퍼지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제 이게 그동안의 하나의 흐름상이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거래 활성화가 되려면은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촉발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냐. 또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다주택 분양 허용,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보수관님이 내 아파트 한 채 있는 걸 내주고 이제 한 채를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평수를 넓혀가고 이러는 건데 이게 뭐 1인당 3채, 3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한 40평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 50평, 60평을 주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싫다. 오히려 20평짜리 2채를 원한다. 내지는 뭐 10평대짜리 뭐 3채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고 최근에 재건축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중대형은 거의 인기가 없고 소형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밑에 쪽으로 작은 평수로 한 쪽에서 2-3개 가질 수 있게 하면은 재건축 사업도 더 빨라지게 되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이제 소형 주택에서 더 많이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좀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융통성을 준 건데요. 부동산 3법 중에서 이번 세 번째 조합원이 세 주택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나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아까 정철진 컬럼니스트가 왜 거래량 느는 거는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거래량이 좀 느는데 이게 투기성 거래만 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으로 이제 이 야당도 그렇고 어제 여당도 그렇고 이 투기 얘기가 실은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많은 또 부동산 쪽은 투기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통해가지고 하도 안 오르니까 그만큼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기 우려라는 거는 좀 시장을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역설적이죠. 오히려 투기가 나왔으면 뭐 그런 바람들을 가져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거는 얘기 안 나옵니까? 이게 진짜 사실 서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아쉬웠던 게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 계약 청구권, 그러니까 갱신을 기존 전세제도가 2년인데 이거를 3년 혹은 4년으로 늘린다라든가 또 고가 전세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8억, 10억 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재산세도 안 내고 의료보험에서도 좀 특혜 받고 이러니까 고가 전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좀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야당이 왜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바로 그냥 부동산 3법을 쉽게 넘겨줬을까 여당한테 그랬는데 야당은 지금 보니까 이 앞으로 주거보호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향후 6개월 동안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계약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대책을 한번 다시 좀 야심차게 가멸차게 우리가 꼭 이뤄내겠다 이렇게 좀 야당은 밝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 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이 전월세 대책들, 특히 이제 전월세 상한제 부분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 앞으로 위원회들이 한 6개월 활동하는 사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는 딱 잡고 주말에 토끼 다 잡는 대성의 스타일 컨덴싱 대성의 스타일 컨덴싱. 전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친환경 여주 세종대왕님 모셔 홍성 한국식 대왕님표 여주 맛있는 음식 행복한 대왕님표 쌀하면 여주 진상미 대왕님표 신선한 농축산물 대왕님표 여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